부모가 되면요, 정말 걱정거리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. 그중에서도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우리 아기 안전 문제일 텐데요. 오늘 그 막연한 불안감을요, 속 시원한 확신으로 싹 바꿔드릴게요. 우리 집을 아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법,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? 자,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세요. 7개월 된 우리 아기, 전기 매트 써도 괜찮을까요? 날씨 쌀쌀해지면 바로 드는 생각이죠.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, 혹시나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진 않을까? 전자파는 괜찮을까?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.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. 아니면 또 이런 거요. 갓 태어난 아기가 코가 꽉 막혀서 구르렁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와, 아기가 숨소리만 좀 거칠어져도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잖아요. 이게 집이 건조해서 그런 건지 감기인지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죠. 바로 그런 답답한 마음들, 그 걱정들을요, 오늘 제가 명쾌한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. 아,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볼까요?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수면 환경이고요. 두 번째는 아기의 호흡을 위한 공기 관리,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기가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집안 환경 조성법입니다. 또 원령별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도 알아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란 대체 뭘까?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. 네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. 가장 중요한 수면 환경입니다. 왜 잠자리가 가장 중요할까요? 맞아요. 아기가 우리 시야 밖에서 혼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잠자리니까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안전을 시작해야 합니다. 수면 환경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영아 돌연사증후군, SIDS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돌 전 아기가 갑자기 사망하는 건데 뚜렷한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를 말해요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과열입니다. 아기들은 어른처럼 체온 조절을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.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자, 그럼 최적의 수면 환경은 어떻게 만들까요?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. 첫째, 방 온도. 어른이 느끼기에 좀 서늘한가 싶은 22도에서 24도가 제일 좋아요. 둘째, 침구. 폭신한 베개, 이불, 인형 이런 것들은 아기의 얼굴을 덮어서 질식 위험이 있으니 과감히 치워주세요. 필요한 건 오직 단단한 매트리스 하나. 셋째, 재우는 자세.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인데요. 무조건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눕혀야 합니다. 이게 SIDS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. 마지막으로 옷은요.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히거나 수면 조끼를 활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. 그럼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질문, 전기 매트 써도 될까요? 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조심해서 쓴다면 괜찮습니다. 여기 4가지 안전 수칙만 꼭 지켜주세요. 첫째, 온도는 무조건 가장 낮게. 둘째, 아기 몸에 바로 닿게 하면 안 돼요. 얇은 요나 담요를 꼭 깔아주시고요. 셋째, 밤새 켜두는 건 절대 금물. 필요할 때 잠깐만 쓰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로 아기 등이나 배를 만져보면서 너무 뜨겁지 않은지, 피부가 빨개지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 이게 저온 화상을 막는 핵심이에요. 자, 이렇게 아기가 꿀잠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죠.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숨쉬기 편한 공기 관리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. 우리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실내 습도 몇 프로일까요? 바로 이 숫자 40에서 60%입니다. 너무 건조해도 코가 막히고 너무 습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. 이 40, 60이라는 숫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 습도계 하나 두고 체크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. 습도 조절하려고 가습기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물건입니다.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. 첫째, 매일 청소 안 하기. 이거 정말 위험해요.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수돗물 그냥 쓰기. 정수든 물이나 끓였다 식힌 물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. 셋째, 습도가 60% 넘어가는데도 계속 틀어놓는 거.
이러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. 또 아기 바로 머리맡에 두거나 하루 종일 켜두는 것도 피해야 할 실수들입니다. 가습기 관리가 좀 번거롭다 싶으시면 이런 천연 가습법도 아주 좋은 대안이에요. 젖은 수건을 널어놓거나 물을 떠놓는 거죠. 물론 가습기처럼 빠르고 강력하진 않지만 뭐니 해도 세균 걱정 없이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니겠어요? 상황에 따라서 가습기랑 천연 가습법을 적절히 섞어 쓰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. 자, 이제 아기가 잠자는 공간을 넘어서 깨어서 활동하는 온 집안으로 무대를 넓혀볼게요. 세 번째 주제, 마음껏 탐색하는 집안 환경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요, 안전장치를 하는 게 아기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아기가 더 자유롭고 신나게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죠.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. 아기의 손이 닿는 곳은 전부 위험지대다. 우리가 서서 내려다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. 직접 한번 무릎 꿇고 기어보세요. 아기의 눈높이에서 우리 집을 보면 어머, 저기에 저런 게 있었네?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모든 점검은 바로 이 시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아기의 탐험을 응원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들입니다. 이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. 뾰족한 모서리를 막아주는 보호대, 아기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는 콘센트 마개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아기가 붙잡고 일어서다가 넘어질 수 있는 책장이나 서랍장 같은 가구는요, 꼭 벽에 고정시켜야 합니다. 그리고 약품이 있는 서랍, 위험한 물거기 많은 주방, 계단 입구 같은 곳은 베이비 게이트로 확실하게 분리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런데요,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런 안전장치들을 한 번 설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잖아요. 어제는 못하던 걸 오늘은 해내죠. 우리 집의 안전 시스템도 아기의 성장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해요. 이걸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 보세요. 신생아 때는 수면 환경이 제일 중요했죠? 그러다 4개월쯤 돼서 뒤집고 손을 뻗기 시작하면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들이 정말 위험해집니다. 입으로 다 가져가니까요. 9개월쯤 돼서 붙잡고 서고 기어다니면 이제는 가구 모서리나 넘어질 수 있는 가구들이 타겟이 되죠. 돌 지나서 걷기 시작하면 행동 반경이 확 넓어지면서 계단이나 약품 보관함까지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. 어때요? 아기의 성장보다 딱 한 발짝만 먼저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. 이게 핵심입니다. 자, 오늘도 마지막 이야기네요.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안전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. 단순히 위험한 걸 막는 게 안전의 전부일까요? 저는 이 문장이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. 진정한 안전이란 아기가 스스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. 어떠세요? 안 돼, 거긴 위험해! 하고 소리치면서 아기를 막는 게 아니라요. 아기가 넘어져도 괜찮고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 안에서 아이는 마음껏 세상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지향해야 할 안전의 모습이 아닐까요?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딱 하나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바로 아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려 보세요. 그리고 아기의 눈으로 우리 집을 다시 한번 쭉 둘러보시는 겁니다. 아마 우리가 서서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.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 답도 분명히 찾아질 수 있을 겁니다.